어떻게 사토시를 믿느냐는 질문하고 똑같다. 그 당시에 1,200만 개가 유통량 중에 100만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쏟아낼 거라는 걸 의심해 갖고 비트코인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안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만 생각해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임의적이지 않아 보이잖아. 그런데 2014년도에 나한테 그랬겠냐는 거지. 그 내용이 내가 2014년도에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넘어섰어야 될 내용. 한강이 어디서 시작해? 한강이라는 실체는 분명히 한국인한테는 보편적인 건데 그 시원은 되게 애매하다니까. 그 임의성이 사람들을 못 견디게 하는 거지, 임의성이. '달러를 대체한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작이 뭐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고 임의적이야 보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그게 타당해. 비트코인을 설명할 때 지금은 비트코인이 썸씽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또 자신들의 그 생각을 이제 갈아치우는데 제가 11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이게 받아들이기가 멀쩡한 대학 나오고 멀쩡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임의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임의성.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존재 자체가 유엔에서 파견한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편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게 언어화는 시키지 못하지만 누구나 다 사용하는 게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유니버셜. 보편성이 시작이 임의성이다라는 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2022 년도에 트위터의 담론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 친구들은 비트코인 맥시들이고 비트코이너들이니까 비트코인은 임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벌써 그들에게는. 일반인들 머글들한테는 비트코인 그 당시 2022 년도라는 공간에서 아직 임의적인데 지금은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얘기하니까 임의적이지가 않죠. 그 임의성을 제가 여러분한테 인제 계속 반복해서 잘 쓰는 용어가 아니니까 지금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의성 이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했어요. "시원은 되게 자기적이고 임의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비트코인은 임의적이라고 느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 친구들의 문제 제기를 제가 이해하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그 생각의 한계가 무엇인지 제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비판하는 그 내용이 내가 14 년도에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넘어섰어야 될 내용." 그러니까 차라리 오태민은 얼굴 까놓고 하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얼굴도 없고 이미 그날 사라졌는데 어떻게 2022 년도에 '어떻게 오태민을 믿는가.'라는 질문하고 2014 년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사토시를 믿느냐는 질문하고 똑같다. 그 당시에 1,100만 개, 1,200만 개가 유통량 중에 100만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쏟아낼 거라는 걸 의심해 갖고 비트코인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안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비트코인에 관심도 있었어. 비트코인을 파악도 했어. 근데 마지막에 그걸 못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 내가 어떻게 믿냐. 그거랑 똑같다는 거지 2022 년도.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임의성이라고 표현돼요. 근데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건 보편성인데 그 시원이 임의적이다라는 게 이게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와서 2000년 되고 이러니까 기독교인 거지 우리가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아니 뭐 신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있겠지만 신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이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의 나사렛이란 베들레헴이라는 총동네에 마구간에 태어났다며. 그 수많은 애들이 태어났는데 걔가 걔라는 걸 어떻게 알아? 라고 질문하는 거 똑같아요. 이 기독교라는 내러티브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제 그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것이 결코 늦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30년 사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또 기회가 오거든요. 그럼 지금 비트코인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련했습니다. 비트코인 익스프레스 콜렉션. 자, 비트코인 익스프레스 컬렉션은 제가 10년 동안 떠들었던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썼던 글들을 모아서 꼭 필요한 것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행운을 놓치지 마십시오. 뭐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다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지 마치.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임의적으로 마구간에 말구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얘가 왕 중의 왕이고 신의 아들이야. 이게 얼마나 좀 안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 미스매치. 사실 이 미스매치가 기독교 서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올 거면 특별하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왕들을 다 모아 놓고 전 세계 왕들 뭐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모아 놓고 "야 얘 내 아들이니까 잘 봐라." 하고 딱
만들어내든가 아니면 촤악 빛이 있어 가지고 팍 하고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하늘에서 촤악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누구나 다 보게. 이 임의적이란 말이에요 시작이. 근데 그 임의적인 시작을 가지고 몇천 년이 지나서 이 기독교 신앙책이 아닌 사람들은 이 그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대체 불가능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임의적이지 않은 걸 꿈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이상해. 그게 사실은 픽션에 가까워. 세상을 구원할 신이 여관도 못 잡아 갖고 말고에서 온 것도 되게 미스매치인데 그 반대의 경우도 되게 황당해. 재벌집 아들로 태어난 것도 황당하고 왕가에 뭐 이렇게 태어나고 황당하고 하늘에서 이렇게 번쩍거리면서 내려오는 것도 황당해.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임의적이라는 거야. 아니면 동화적이 되든지. 우리가 지금만 생각해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임의적이지 않아 보이잖아. 사토시 나카모토 누구나 다 하우스홀드 네임이잖아. 그죠? 전 세계 누구나 아는 이름이 돼 버렸어. 그런데 2014년도에 내가 그걸 발견했을 때 나한테 그랬겠냐는 거지. 그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니까. 2022년도에 "야 오태민 네가 뭔데?"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한강도 이렇게 시원을 보면 다 임의적이야 보면. 한강이 어디서 시작해? 그럼 요만한 우물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옹달샘에서 시작될 수 있어. 근데 한강이라는 실체는 분명히 한국인한테는 보편적인 건데 그 시원은 되게 애매하다니까. 그 임의성이 사람들을 못 견디게 하는 거지, 임의성이. 달러를 대체한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작이 뭐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고 일본 이름도 마음에 안 드는데 사라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나 오태민이 뭐 기술력도 없어 보이고 문과 출신이고 박사도 회계사도 변호사도 의사도 아닌데 뭘 안다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책 몇 권 쓰는 인간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 갖고 만들어서 나눠 주겠대. 그거 똑같다니까. 똑같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거부감은 그거나 이거나 똑같아. 그리고 그게 타당해.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지만 사람들이 수요 디맨드 사이드에서 보면 수요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게 필요했어. 국가들이 제어할 수가 없고 달러라는 질서로 표현되는 어떤 기존의 질서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특별인충어 같은 거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민초들이 바텀업으로다가 이거는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는 소유하려고 하는 그 제3의 그리고 미국이라는 데도 아무리 강대국이지만 룰을 바꿀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룰에 기반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디맨드 사이드에서 보면은 보편성이 있어. 근데 왜 그것이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이야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있는 거고 강도가 약하지만 리플 주창자들의 논리를 가만히 보면 그게 바로 리플이라는 거야. XRP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턱이 떨어지지. 얘기를 듣다가 헐 이렇게 이 턱이 떨어지는 거는 10년 전에 비트코인에 대해 턱이 떨어지는 거하고 같은 건 아니야. 이건 달라 쪼끔. 이거는 상당히 다른데 하여튼 디맨드 사이드에서 보면은 이런 수요가 있다니까. 보편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 비트코인이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필연성이 없어. 그러니까 임의성이야. 필연적이지 않으니까 임의성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난처해지는 거지. 난처해져. 그런데 딱 이유는 하나지. 고 수요를 폭발시킨 게 바로 그 비트코인이고 그 임의성이 그 수요 사이드하고 만나 갖고 오늘날에 그거를 만든 거지. 마찬가지로 모빅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공공재를 확보해 갖고 헌신적인 리더가 처음부터 증권법에 시비가 없도록 팔지 않고 창시자가 갖지도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공공재를 가지고 이렇게 기업형 블록체인이랑 연결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신뢰망이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런 게 필요했겠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 근데 그게 왜 오템이 넣어야 되냐. 왜 그것이 한국의 총리나 아니면 한국의 대기업이나 그런 권위 속에서 나오지 않고 왜 임의적인 "오템이 너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똑같다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사람이 15년 전에 그걸 하거나 오태민이 관악산에서 이걸 나눠 주거나 똑같아. 오태민이랑 방구도 끼고 욕도 하고 이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보편성의 핵심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난감해 사실은. 근데 누구를 갖다 놔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그게 관악산 같은 거라니까. 임의적이야. 청계산이어도 돼. 소백산이어도 되고. 기술적인 차이밖에 없어. 임의성에 대한 그 수용을 못하는 그 사고의 한계를 그만 드러내고 그 임의적인 거 맞다니까. 그대들의 문제 제기가 맞아. 왜 오태민이어야 되는지는 답이 없어. 똑같아 그거는. 한강의 시원도 임의적이고 그렇게 빵빠레를 울리면서 거창하게 나오는 게 없다니까. 그러면 뭐 테슬라도 그러면 뭐 공기업에서 나왔어야 되겠지. 시작은 임의적이잖아. 그지? 이것에서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춘천 강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구는 보편적인 원이 아니라니까. 지구는 멀리서 보면 보편적인 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원하고 달라요. 중력도 다 다르다니까. 그리고 지도를 보면 보편적인 대륙이라는 건 없어. 다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고 다 기괴하게 생겼어.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면 다 원이거나 삼각형이거나 네모로 도형화하지만 보편적이라는 건 마치 기하적으로 따지면 원이거나 세모거나 아니면 네모 같은 거야. 근데 실제 땅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처럼 생겼다니까. 그리고 그 특수한 해안선 때문에 다 기후도 영향을 받고 지역적으로는 지정학적으로 요충지도 나오고 요충지가 아닌 곳도 나오고 그래. 그 지리적인 배치나 그걸 가지고 필연성을 따지는 게 웃기잖아 생각하는 게. 다 임의적이야 그게. 근데 임의적이라 그래서 무의미한 게 아니라 임의적인 게 엄청 중요하잖아.